이 안정감이 시드머니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쥐약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월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세.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시세 차익을 먼저 할지 월세를 먼저 할지 이거 고민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고민했던 순간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정리해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시면 많은 분들이 유혹을 느끼는 게 월세를 먼저 해봐야겠다, 월세를 먼저 받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에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게 있고, 이 월급 위에 돈이 더 들어오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는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좀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현금 흐름을 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월세를 좀 받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시드머니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받는 월세는 기분은 좋게 해주는데 인생을 절대 바꾸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시세 차익 먼저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월세를 받고 싶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죠. 매달 월급 위에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회사 말고 다른 수입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근히 웃길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월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시작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시세 차익은 좀 느리다는 거죠.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통장에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자랑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로 생각보다 월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월세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투자라는 건 냉정하게 계산을 하고 냉정하게 이유 상황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현상,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리고 월세의 가장 큰 단점, 월세는 돈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이 시드머니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쥐약일 수가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숫자로 볼게요. 월세 5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6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100만 원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 돈이 물론 큰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월세를 받는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매달 이자 나가죠.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수리비 뭐 이런 것들 빠지고 세금 또 내고 수리라는 걸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에 보일러 몇 개 고쳐주고 누수, 여름에 몇 개 터지는 거 고쳐주면 그냥 그동안 받았던 월세 다 날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주하게 되면 '월세 받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도 월세에 막 집착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이게 월세 5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10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20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수익률에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막 숫자 이런 거에 수익률 엑셀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얼마에 입찰하고 얼마에 낙찰받고 그리고 월세 얼마 받으면 얼마의 수익률이 나겠다, 이런 수익률에 집착을 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월세를 받고 있는데 통장이 두꺼워지질 않더라고요. 자산이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순간들을 어느 순간에 딱 느끼니까 '아, 이게 월세로 가야 되나? 시세 차익으로 가야 되나?' 라는 그 질문을 다시 나한테 하게 되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첫 번째는 더럽고 치사하지만 시드머니예요. 아무리 부동산에서 진짜 뭐라고 해도 시드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시드머니는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넓혀주는 힘이에요. 시드머니가 늘면 물건 선택의 폭이 달라지고 대출 활용도 달라지고 지역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머니가 커지면 경험도 많이 쌓이겠죠. 월세라는 건 내가 대출을 갚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집어넣어서 이걸 팔지 않고 계속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경험을 계속 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매라는 건 경험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낙찰도 받아보고 명도도 해보고 수리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월세를 한다? 시드머니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월세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가
막히는 겁니다. 투자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월세와 시세 차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월세를 먼저 해 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경험을 많이 쌓아 봐야 돼요. 그리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황금성이에요. 경매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싸게 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 팔아서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바꿔가야 되는 건데, 남들이 싫어하는 걸 싸게 샀는데 이거를 월세를 받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럼 결국엔 나중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팔지 못하고 내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월세가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모니터를 하셨거나, 아니면 연금 그리고 월세 받는 걸로 생활비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자산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시드를 넓혀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월세 투자보다는 저는 시세 차익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때로 돌아가면 무조건 전 시세 차익 먼저 할 겁니다. 월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드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에 뭐 1,200만 원 받으면 좋지만 내가 시세 차익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골라서 1 년에 혹은 2 년에 1억, 2억 이렇게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편한 투자는 실패를 한다.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투자도 실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고, 제 가족들이 만약에 경매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 그리고 "황금성이 좋은 물건들을 해 봐라."라고 조언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월세를 그래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에서는 시드머니가 중요하고 이 시드머니를 빠르게 모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결국은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뭐 저랑 비슷한 답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드를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모은 시드로 안정성이 있는 월세를, 높은 월세를 받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